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늘 우리 어르신들의 빛나는 100세 인생을 응원하기 위해 오늘도 좋은 지혜를 나눠드릴게요. 혹시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값비싼 보약을 먹고 좋은 의사를 곁에 둬야만 가능하다고 여기시진 않으신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들 하지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환갑만 지나도 큰 잔치를 열고 노인이라 불렀는데 지금은 70살에도 청년회장을 하실 만큼 다들 정정하십니다. 하지만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저 오래 사는 것과 마지막 순간까지 내 두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을 먹으며 사람답게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병상에 누워 10년을 보내는 것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장수일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소 많이 드시고 운동 꾸준히 하세요 같은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뻔한 이야기는 전부 빼겠습니다. 대신 세계적인 의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와 실제로 100세 넘게 건강을 누리신 어르신들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찾아낸 진짜 백이 장수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7가지 비밀 습관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따라하기 어려운 것도 전혀 없습니다. 들어보시면 아니, 이렇게 사소한 것이 내 수명을 늘린다고 하시며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건 나도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 부디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아직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다 함께 건강한 100세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에는 유독 100세 이상 장수 인구가 많이 모여 사는 곳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곳들을 푸른 지대, 즉 블루존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같은 곳들이 대표적입니다. 과학자들과 의사들은 수십 년 동안 이 지역 사람들의 생활 방식, 식습관, 심지어는 생각하는 방식까지 샅샅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공통점들을 발견해냈지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특별한 약이나 영양제를 먹어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습관들이 모여 100년이라는 시간을 건강하게 채워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위해 무언가 특별한 것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수 어르신들의 삶은 그 반대였습니다. 몸에 해로운 것을 하지 않고 좋은 습관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7가지 습관은 바로 그 블루존 연구와 국내외 장수학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밝혀낸 핵심 원리들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아주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그 속에 숨겨진 과학적 근거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가 80%만 찼을 때 숟가락을 놓고 반드시 같은 시간에만 먹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장수마을, 일본 오키나와 어르신들에게는 대대로 내려오는 불문율이 있다고 해요. 바로 하라하치부라는 말인데요.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배가 파랄 정도 차면 그만 먹는다. 즉, 배가 완전히 부른 게 아니라 조금은 덜 찬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가요? 밥상에서 배가 터질 것처럼 빵빵하게 불러야 잘 먹었다 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습관이 우리 몸의 수명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음식이 위장에 100% 가득 차면 우리 몸은 이걸 소화시키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위액은 과도하게 분비되고 췌장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쥐어짜내지요. 이 과정에서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히 오르내리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고 이는 당뇨병과 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한 과식으로 생긴 여분의 에너지는 고스란히 뱃살, 즉 내장 지방으로 쌓이게 되고요. 반면에 80%만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부담 없이 편안하게 제 역할을 해냅니다. 혈당도 완만하게 오르니 췌장도 무리하지 않지요.
특히 중요한 것은 약간의 공복 상태가 유지될 때 우리 몸에서는 자가포식, 즉 오토파지라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으로 증명된 이 원리는 우리 몸이 약간 굶주렸을 때 스스로 몸속에 낡고 병든 세포 찌꺼기들을 찾아서 분해하고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일종의 세포 대청소 과정입니다. 즉, 소식 즉 밥을 조금 모자란 듯이 먹는 것은 우리 몸을 스스로 치료하고 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인 셈이지요. 그리고 하라하치부 즉 배가 완전히 부른 게 아니라 조금은 덜 찬 상태에서 멈추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 시간을 목숨처럼 일정하게 지킨다는 겁니다. 장수 어르신들의 하루를 살펴보면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처럼 거의 정확한 시간에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물 외에는 절대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으셨지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어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위는 소화액을 준비하고 장은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불규칙하게 특히 밤늦게 음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쉬어야 할 시간에 억지로 일을 해야 하는 위와 간은 비명을 지릅니다. 밤에 먹는 음식은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부패하여 독소를 만들어내고 혈압과 혈당을 높이며 숙면을 방해해 다음날 우리를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만들지요. 어르신들, 장수의 첫 번째 비밀은 무엇을 먹느냐 보다도 언제 그리고 얼마나 먹느냐에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녁 식사에서는 소금을 독처럼 피하는 것입니다. 짜게 먹지 말라는 말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100세 넘게 사신 분들의 식단을 분석해보면 유독 저녁 식사 때 소금을 철저하게 줄이는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단순히 싱겁게 먹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무염에 가깝게 드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과학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낮 동안 우리가 짠 음식을 먹으면 콩팥이 열심히 일해서 염분을 소변으로 배출하고 혈압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든 밤에는 콩팥을 포함한 대부분의 장기들이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혈압 조절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지요. 이때 저녁에 먹은 짠 음식의 염분이 혈액 속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염분은 혈관 속으로 수분을 끌어들여 전체 혈액량을 늘립니다. 좁은 수도관에 더 많은 물을 밀어넣는 것과 같은 이치로 혈관이 받는 압력, 즉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용어로는 야간 고혈압이라고 부르는데요. 낮에 혈압이 높은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몸이 가장 안정되고 회복해야 할 수면 시간에 혈관은 밤새도록 엄청난 압력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지요. 조용히 잠든 사이에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나 심장, 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이 새벽 시간에 유독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 어르신들은 저녁만큼은 국물이 흥건한 찌개나 조림, 젓갈 같은 음식은 절대 상에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소금 간을 거의 하지 않은 채소죽이나 찐고구마 또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속을 편안하게 채우고 하루를 마무리하셨지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밤사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 질환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패였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저녁부터라도 국그릇을 절반으로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울퉁불퉁한 근육보다 부드러운 힘줄과 관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많은 건강 전문가들이 나이 들수록 근육이 재산이다라며 무거운 기구를 들고 근력 운동을 하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허벅지 근육처럼 우리 몸을 지탱하는 큰 근육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100세를 넘기신 어르신들의 운동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근육을 키우는 데 집착하기보다 평생 힘줄과 관절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지키는 데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쓰셨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10분 정도 온몸을 쭉쭉 늘려주는 스트레칭, 의자에 앉아서 TV를 보며 발목을 까딱까딱 돌려주거나 종아리를 들었다 내리는 아주 작은 움직임, 틈날 때마다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주무르고 돌려주는 습관. 이런 소소하고 부드러운 움직임들이야말로
진짜 장수 운동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년에 접어들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사고는 근육이 조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낙상, 즉 넘어지는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낙상 환자의 약 20%가 고관절 골절과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며 고관절 골절 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은 무려 25%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번 넘어지는 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사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으려면 큰 근육의 힘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관절의 유연성과 힘줄의 탄력성입니다. 발목과 무릎 관절이 뻣뻣하고 힘줄이 굳어 있으면 약간의 턱이나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쉽게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됩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무거운 아령을 드는 대신 매일 아침 발목과 손가락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던 겁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잠자리에 들기 전 5분만이라도 발목을 부드럽게 돌려주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네 번째, 사람과의 아주 작은 인연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75년 동안 수백 명의 삶을 추적한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성인 발달 연구인데요. 이 연구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오래 살게 만드는가라는 의문에 연구진들은 참가자들의 재산, 직업, 식습관, 운동량, 병력 등 모든 것을 분석했습니다. 과연 사람을 가장 오래 살게 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돈도, 명예도, 좋은 음식도, 심지어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바로 따뜻하고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100세 장수 어르신들의 삶은 이 연구 결과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분들은 가족이나 오랜 친구처럼 깊은 관계뿐만 아니라 매일 마주치는 이웃과의 짧은 눈인사, 동네 가게 주인과 나누는 시시콜콜한 대화,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건네는 수고하십니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까지도 아주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현대의학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사람이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해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온몸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킵니다. 의학자들은 만성적인 외로움은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고까지 경고합니다. 반대로 아주 사소한 대화라도 사람과 꾸준히 관계를 맺고 소통하면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마음이 밝아지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니 치매와 우울증의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어르신들, 장수는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집 앞 슈퍼에 가실 때 주인에게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따뜻한 한마디가 바로 내 수명을 늘리는 명약일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장수 어르신들의 하루를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생활에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오전에는 텃밭을 잠시 돌보거나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며 햇볕을 쬐고 저녁이 되면 조용히 책을 읽거나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생활 습관에 장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단순한 반복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우리 뇌는 예측 불가능하고 변화무쌍한 상황을 마주할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반대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반복하면 뇌는 안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아주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생체 시계가 안정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균형을 이루게 되고 이는
깊고 질 좋은 수면으로 이어집니다. 밤에 푹 자는 것만큼 뇌 건강에 좋은 보약은 없지요. 어르신들,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점심 식사 후에는 10분이라도 동네를 산책하고 저녁에는 같은 시간에 TV를 끄고 잠자리에 드는 것. 이 지극히 단순한 반복이야말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낮잠은 절대 길게 자지 않고 딱 15분만 자는 것입니다. 낮잠은 밤잠보다 더 좋은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실제로 적절한 낮잠은 오전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뇌를 잠시 쉬게 하여 오후에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적절한 시간입니다. 낮잠을 길게 자면 오히려 보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100세 장수 어르신들의 생활을 보면 대부분 오후에 10분에서 길어야 15분 정도만 잠시 눈을 붙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혹은 평상에 잠시 누워 짧게 조는 정도였지요. 이 정도의 짧은 낮잠은 우리를 깊은 잠에 빠지지 않게 하면서 피로를 해소하고 뇌를 재충전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하지만 만약 낮잠을 30분 이상, 1시간 가까이 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깊은 수면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억지로 잠에서 깨어나면 뇌가 제대로 각성하지 못해 머리가 멍하고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수면 관성 현상을 겪게 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1시간 이상의 긴 낮잠이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하루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확률이 40%나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긴 낮잠 자체가 치매의 원인이라기보다는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낮에 자꾸 졸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질 나쁜 밤잠이 뇌에 노폐물을 쌓이게 하여 치매를 유발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낮잠은 길게 잘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짧을수록 보약이 됩니다. 오후에 피곤함이 몰려올 때는 알람을 15분 뒤로 맞추어 놓고 잠시 눈을 붙여보세요. 꿀맛 같은 15분이 하루 전체를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가끔은 몸을 의도적으로 차갑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몸은 항상 따뜻하게 해야 건강하다고 배워왔습니다. 물론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은 면역력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수 어르신들의 생활 속에는 가끔은 몸을 차갑게 만드는 습관이 숨어 있었습니다. 겨울에도 사우나로 몸을 뜨겁게 달군 뒤 곧바로 얼음물에 뛰어드는 핀란드 사람들, 한겨울에도 아침이면 창문을 활짝 열어 찬 공기를 들이마시며 환기하는 오키나와 노인들의 모습이 그 예입니다. 이렇게 몸을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의도적으로 추위에 노출시키면 우리 몸에서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호르메시스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식물이 가뭄을 겪고 나면 더 튼튼한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 몸도 약간의 건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존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오히려 더 강해지는 원리입니다. 차가운 자극을 받으면 우리 몸의 혈관은 순간적으로 강하게 수축했다가 다시 몸이 따뜻해지면서 확장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 벽의 탄력성이 좋아져서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우리 몸 안에는 에너지를 저장만 하는 흰색 지방과 달리 에너지를 태워 열을 내는 착한 지방인 갈색 지방이 있는데요. 짧은 추위는 바로 이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젊음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갑자기 차가운 물에 뛰어들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아침에 세수할 때 마지막은 시원한 물로 마무리하거나 아침에 일어나 잠깐 창문을 열고 1분 정도 서늘한 공기를 쐬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런 사소한 습관이 우리 몸에 잠자고 있던 생명력을 깨워 건강한 100세로 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80%만 먹고 식사 시간을 지키기. 둘째, 저녁에는 소금을 줄이기. 셋째,
근육보다 힘줄과 관절 운동하기. 넷째, 작은 인연이라도 꾸준히 이어가기. 다섯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 지키기. 여섯째, 낮잠은 딱 15분만 자기. 일곱째, 가끔은 몸을 차갑게 하기. 어르신들, 어떠셨나요? 보신 것처럼 백세 장수의 비밀은 결코 거창하고 어려운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 모이고 쌓여서 결국 100년이라는 건강한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겠다고 마음먹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